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석입니다. 우리 증시가 장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후반부 들어서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670선이 현재 깨졌다가 막 회복된 그런 순간인데요. 코스피가 0.8% 내리면서 167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형 IT주들이 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일단은 결과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고 차익 실현 매물도 역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은 안개 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다우지수가 ISM 서비스업 지수의 예상치 하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거래일 만에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를 비롯해서 주요 아시아국 주가 지수는 약세를 보이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5포인트나 내리면서 1669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1685포인트 잠시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고요. 현재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의 매물에 낙폭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여전히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천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기금과 그리고 투신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매수폭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기관이 소폭 23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주면서 현재는 3천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현재는 1포인트 내리면서 48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490선을 지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한시 구간 들어서 기관 쪽에서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매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개인이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96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이 55억 원, 외국인이 1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이 10년 만기 국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는 소식에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유로존 리스크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과 그리고 주가의 하락,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원 오르면서 1223원 30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5조 원을 돌파했다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에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 내리면서 76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호실적의 수혜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받았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신성운일스가 13%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퓨로홀딩스 역시 14.14%로 가격 제한폭 가까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석유화학주들이 실적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들어서 상승폭을 늘렸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약보합에 있지만 호남석유가 강보합 그리고 금호석유가 4.9%, 애경유화가 6% 올랐습니다. 금요석유는 오늘 성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운주들도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던 현대상선은 주가가 내리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상선은 2.7% 내리고 있지만 STX 페노션 5%, 대한해운이 3%, 흥하해운이 4.8%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보험주들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기저 개선 기대감과 금리 인상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해상이 3.5%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LIG 손해보험이 2%, 메리츠화재 역시 2%대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보험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시구간 현재 개인 쪽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대형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두시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동양종금증권 원상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시장 상황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죠. 0.8% 내리고 있고 현재 코스피가 167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오늘 여러 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저희 증권업계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수치가 훨씬 더 잘 나왔고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발표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는 하락 반전됐지만 종목별로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외국인들 일단 이번 달 들어서부터 매도 규모가 다소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이제 미국 증시가 연일 저점을 낮추고 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불안한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서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팔고 가자라는 그런 심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쪽에서도 소폭이나마 순매도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 구도는 다소간 약화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특히 프로그램 쪽으로 4천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는 점도 현재 지수가 저점을 낮추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장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상황이지만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지수 반등의 계기가 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은 다소간 위축된 심리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저희가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리면서 연기금들이 계속해서 매수 기준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을 지켜봤을 때 연기금들 앞으로 계속해서 매수 기준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중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연기금의 꾸준한 주식 매수였습니다.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관에서 사실상 나홀로 주식을 사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2주 연속 주식을 사면서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매수를 집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1600포인트 후반대에서 견조한 조정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연기금의 주식 보유 비중이 올해 목표로 한 주식 보유 비중보다 약 3% 정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 3조 원 정도 규모로 계산해 보게 되면 올해 말까지 한 3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 2015년까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계속적으로 지금 상향 조정시키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연기금은 지수 조정기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 모으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고 반면에 기업 이익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급등한 점도 연기금의 추가적인 매수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에 의존한 매매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연기금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죠. 이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일단은 내용이 상당히 좋았는데 시장에서 느끼는 반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대형 IT주들도 오늘 좀 조정을 꽤 받고 있는데 IT주들에 대한 전망을 한번 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T주들의 지금 시세는 향후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된 것처럼 삼성전자의 실적은 2분기가 피크가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3분기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는 과거 밸류에이션과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D램 쪽 업황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또 예상했던 것보다 전체적인 호조 국면이 보다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이 기업 실적에 철저히 연동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단 지금 수준에서 삼성전자는 상당히 매우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에 이제 분명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계 같은 쪽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IT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발 재정 위기 같은 이런 외부 변수들이 안정된다고 하면 국내 IT 업종은 일단 여타 업종들 대비해서 분명히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처럼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IT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이 금통위가 열릴 예정인데 호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대한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오늘 보험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별도의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일단 이번에도 금리 인상은 동결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소비자 물가라든지 생산자 물가 자체가 절대적인 수준은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지만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물가 상승에 대비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하면 가장 이제 우호적이고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험가 그리고 은행 업종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보험 업종들 미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빠르면 3분기 중에 또 아무리 늦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비한 이런 수혜 업종들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기울여야 될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유럽발 위기 때문에 은행과 금융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7월 12일과 20일로 예정된 그리스 국제 발행이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금융 리스크 그리고 신용 리스크는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금융주들의 매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험업종들의 반등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금융업종에 대해서 특히 은행과 보험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죠. 한 5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향후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들 내일 그리고 또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미국 증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저점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2분기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예정이고요. 특히 2분기보다 3분기 기업 실적들의 개선폭이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을 기반한 매수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악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극단을 달리고 있지만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필요 이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도랠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지수대 즉 1650포인트 이상에서는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업종, 오늘 특히 많이 빠지고 있는 IT 업종과 그리고 금융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부산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을 놓고 보면 역시 해운업종이 가장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과 그리고 한진해운에 대해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제 개별 종목에 따른 메리트를 살펴보자라고 하면 중국 위안화 절상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특히 3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GKL 종목이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네,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반가운 분이죠.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고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진단 내려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했었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늘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좋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초가 이후 바로 약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한 1분 정도 플러스 유지하고 바로 약세로 들어섰습니다. 실적이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호재가 불발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발표된 내용에 비한다면 시장의 흐름이 예상 가능한 결과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좋은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망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르지도 못했는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내리는 모습은 아무래도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모멘텀 부재 장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이제는 기업 실적, 또 실적 시즌의 기업 실적을 호재를 눌러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6월에 나타났었던 한국만의 디커플링 현상도 약화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데요. 이번 주는 장중 흐름이 중국 시장의 영향이 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중국 시장의 반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등했듯이 오늘은 중국 시장의 약세하고 또 동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영향을 본다면 가장 직접적인 IT 업종의 움직임을 봐도 그동안 반등을 한 반도체 장비주는 또 하락하고 또 못 오른 종목들이 상승하고 종목별로 좀 산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는 그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도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오른 종목들 또 내리고 내린 종목들은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 또 옵션 만기일도 껴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기대를 했었던 그동안에 많이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 업종들 주도주군도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가 그걸 기대했었는데 그 점 역시 마찬가지로 불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 그 어느 것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이제 내일 옵션 만기 영향권 역시 시장에는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반영이 되지 못하는 요인이 하반기 경기 동향 때문이라면은 향후에도 쉽게 분위기가 좀 전환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는 호재로 작용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나 또 전망이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투자 심리 악화나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점이 가장 큰 악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리 한국 경제가 지표상으로 호전이 되고 또 호조세 지속이라고는 하지만 또 그러한 점이 또 디커플링 원인 중에 하나였었지만 7월 들어서는 이러한 디커플링도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향후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언제 어떻게 감소되는지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시장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옵션 만기일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9일에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 보험주가 이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짜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금통위의 금리 결정 소식보다도 그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또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내려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같은 경우는 보험 업종이 가장 크게 오르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금리 인상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노출된 재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하고 또 실적 호전 소식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요일 금통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료로 보는 것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7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6월 총액 대출한도 축소가 되면서 이제는 9월 이내에는 금리 인상을 확실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8월이나 늦어도 9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험주 적극적 매수는 언제쯤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이 또 고민이 될 텐데요. 근본의 금통위에서 만약에 금리를 동결한다면은 그 이후에 아무래도 탄력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실망 매물이나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8월 둘째 주 이전에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액 대출한도 축소 등의 이제 한은과 정부에서 시장에 보내는 그 시그널이 계속 나왔었죠. 그 시그널이 출현 이후에는 6월 후반부부터 이 수급에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 이 점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6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모두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기관 쪽에서도 한 6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6월 23일부터를 따진다면은요, 기관 쪽 매수가 1,200억이 잡히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는 외국인 쪽에서도 종종 매수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보험 업종에서 생보사가 더 나은가, 이제 손보사가 나은가, 이 금액이 매수 금액이 도대체 손보냐, 생보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 차이점을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몇 가지 참고사항만 말씀드리자면요. 손보 업체가 좀 싸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보험업종의 특징이 이제 액면가가 대부분 5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생보사의 경우 이제 대한생명이나 동양생명은 5,000원이 액면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를 하면은 손보사가 지금 절대 가격이 싸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머지 삼성생명, 손보사 액면가가 모두 500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메리츠화재가 8,000원대라 하더라도 대한생명이나 동양생명보다 더 싸 보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대한생명이 8,830원인데요. 그렇다 해서 메리츠화재가 더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액면가 차이점을 꼭 한번 구분해 볼 필요 있고요. 절대 가격만으로 비교해서 싸 보이는 좀 착시 효과도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또 이 수급 개선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생명 때문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관의 매수세를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삼성생명을 편입해서 그래서 이렇게 매수세가 잡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수급을 따져보면 6월에 기관에서는 오히려 삼성생명을 매도했고요. 보험업종의 매수가 시작된 23일 이후에도 삼성생명 쪽으로는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생명이 나쁘다 이 의미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생보사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생명의 업종 대표성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 기관 매물이 좀 소화가 되고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추세가 잡힐 때까지는 관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보통 이 주가가 한 10만 2천 원대를 저점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삼성생명도 매수 가능하겠지만 다른 손보사보다 좀 탄력이 좀 당분간은 좀 떨어질 것이다. 이 점은 좀 참고하고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라는 이 재료를 생각해보면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또 옵션 만기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관과 개인이 최근 들어서 적감에서 열심히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좀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상을 한번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죠. 옵션 만기일의 영향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어제도 프로그램 매도 쪽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300억이나 지금 차익거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거래로 인해서 순차익 잔고, 누적 잔고가 다시 1조 원을 넘어서 어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매도 잔고가 1조 200억인데요. 오늘 이 금액을 합하면 또 1조 한 4천억 수준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유입된 프로그램 매도가 청산이 되면서 들어온 매수 규모가 2조 9천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것의 절반가량이 한 7월 초에 또 집중돼가지고 다시 매도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물 베이시스 추이가 지속적으로 약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봐도 주식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하고 비슷하게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선물 매수 주체가 부재한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하고 투자 심리하고 거의 동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투자 심리 악화도 큰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만기일에 맞춰서 인위적으로 베이시스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한 당분간 또 이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시장이 시달릴 수도 있다. 한마디로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것도 이제 베이시스의 약화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파생상품 시장이나 다 똑같이 좀 불안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만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제 옵션 시장의 투자 주체별 누적 포지션 현황을 봤을 때 어제 저점 214포인트가 중요한 분기점이었듯이 상방 쪽으로 본다면 221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를 넘어서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누적 포지션 말고 오늘 거래 상황을 보면서 투자 주체별 포지션 설정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217포인트를 중심으로 큰 폭 상승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기일 이벤트는 프로그램 매도가 대규모로 청산되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또 시장 분위기가 강해 돌아서기는 힘든 그런 주변 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또 닥쳐봐야 알 수 있겠죠. 저희가 또 구체적인 소식은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다시 매수로 전향을 했습니다. 개인과 함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물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로 일관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지금 매물이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시장 상황 분석 좀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기관과 개인들 쪽에서 순매수가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보니 프로그램 매물과 같이 겹쳐서 나오는 하나의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전반적으로 저점에서의 그 지지 기반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하방 경직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만기를 맞이해서 이제 모멘텀이 없는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분기점은 내일과 내일 모레 그쪽에 이제 금리 결정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변동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 국면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의 횡보 국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3,490억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는 3,40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11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12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91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71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수급이 좀 약간 꼬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좀 각기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오고 갔는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과 이제 그 기관들 쪽, 매수하는 쪽이 그렇게 크게 겹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외국인 매도하는 종목을 기관 쪽에서는 매수하는 쪽, 이러한 쪽에 이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LG전자, 삼성테크인, 호남석유와 삼성생명, STX 페노션 쪽으로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전기전자와 철강, 화학 대표주들이 지금 대거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LG화학, 현대차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순매도를 확대하고 있고요. 기관 쪽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그 외국인들 매도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과 SK에너지, 효성, 웅진에너지와 포스코 이런 쪽을 대체적으로 순매수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풍산이라든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그리고 글로비스, 대한제당까지 순매도를 지금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호남석유, 삼성테크인, 효성, SK에너지와 STX 페노션을 동시 순매수하면서 특히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강한 대형주 중에서 6.8%가 상승하는 좋은 모습의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STX 페노션이 있는데, 일단 수급 베스트 종목으로도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베스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포트폴리오가 아주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말씀을 드렸던 현대차 계속해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산인프라코 계속 유지입니다. 그리고 이수화학도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죠. 오늘도 3,000원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같은 경우도 오늘 대체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들고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기루 해서 오늘 베스트 종목 STX 페노션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업황이 상당히 개선됐다.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이제 기관 쪽에서 순매수하는 쪽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당사의 그 주가 상승 핵심 모멘텀, 경기의 회복, 글로벌 경기 회복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핵심 수출주들,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개선의 이제 핵심은 반도체 쪽에서 핵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항공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이후로 나타나는 이제 이 경기 회복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물동량 증가,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벌크선의 증가,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기 회복과 맞물려 가지고 업황이 개선되면서 STX 페노션이 상당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박스권 하단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11,000원 선에서 12,000원 선까지의 그 횡보 국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조만간 이제 탈피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000원에서 11,600원, 현재가 11,750원입니다만은 11,600원에서 11,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4,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2만 원 정도 선까지가 어느 정도 중기적인 목표가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소저가는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1,500원 정도, 1,450원이 5월 25일 날 제점이었기 때문에 1,5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는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페노션 역시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될 종목으로 한번 꼽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 수급 엑스파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의 급등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그 KC가 그동안에 그 조업 중단이 끝났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시장이 좀 박스권에 갇힌 장세에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랠리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배경은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것이 주가 상승의 배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22선을 지지받으면서 역시 그 박스권 고점으로 인식되던 1,900원대를 오늘 가볍게 돌파하면서 장중에는 2,070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그 상승 흐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지라인은 한 5일선 정도로 보시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그랜드 백화점인데요. 역시 그동안 그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상승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950억 원에 달하는 그 현금이 유입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동사의 그 재무구조 개선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산가치 대비 극히 저평가되어 있던 그러한 종목에서 최근에 오랫동안 행보하던 구간에서 강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오늘 그 10% 정도 올라오는 그러한 흐름인데요. 향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한 이러한 흐름들은 추가적인 상승에 그 무게를 두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제너 시스템즈입니다. 제너 시스템즈도 최근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역시 그 상승의 배경은 실적 호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그 제사 이동 통신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동사가 공급하게 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고요. 향후 이런 그 유무선 융합에 따른 그런 그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제너 시스템즈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너 시스템즈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누누이 몇 번씩 들어봤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세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저희가 꼽아서 살펴봐야 될 텐데 제너 시스템즈를 한번 살펴본다고요? 네, 제너 시스템즈가 최근에 거래량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이런 거래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묻혀있던 실적 호전주로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고 묻혀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사의 그 시가총액을 감안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구간에 앉으면서 향후 추가적인 랠리를 점쳐볼 수 있겠고요. 특히 월봉상 최고점의 6,000원대가 최고점인데요. 이런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실려 있고요. 일봉상 보시면 직전 고점 부근을 넘어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돌파에 성공한 4,000원 이상의 돌파에 성공한다면 본격적인 랠리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가인 3,700원 전후 매수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지 라인은 최근에 저점 라인인 3,330원 이 최대치를 3,330원 정도 그 저점 라인으로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요. 분할 매수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목표가는 다소 높게 역사적 고점 부근에 도전하는 흐름이 가능하다고 보고 6,0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 보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룡승천님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반가운 분이 나와주셨네요. 동양종금증권 목동지점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제너 시스템즈에 대해서 말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저희가 많이 관심 종목으로도 한 2번이나 살펴봤었고요. 그쵸, 예. 최근에 수익률도 한 40% 정도 나고 있고 상당히 예, 예. 괜찮은데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앞서서 이 백룡승천님께서 언급을 예, 예. 해주셨습니다. 예, 예. 목표가를 지금 정대리님께서는 한 4,000원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룡승천님께서는 더 베팅을 하셨거든요. 그쵸. 한 6,000원 정도로 예,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과연 가능할지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코멘트 좀 부탁드리죠. 예, 예. 우선 제너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이제 기업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전혀 새로운 이제 기업의 국면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정고점 6,000원 말씀하셨는데 정고점 때는 지금 인터넷 전화 사업만으로도 6,000원을 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FMC라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전혀 새로운 그 사업 국면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6,000원 이상은 가져야 되고 제가 4,000원대 말씀드렸던 건 이제 1차 목표 주가였고 이제 같은 경우 이제 한 5,000원 넘어서 6,000원까지도 저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고점 이상까지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지금 이제 KT 같은 경우 이제 각 통신사마다 이제 통합 이동 통신망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 대해서 제너 시스템즈가 아마 수주를 받게 될 경우는 네. 6,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내리는 게 가장 좋겠네요. 예, 성장성, 지금 저평가 국면, 다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자세히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대우증권 스펙에 대해서 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회사에 상담을 해드립니다. 4,955원에 매수를 하셨고 50%를 현재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우증권 스펙 이분께서 손실이 좀 있으신지 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예. 대우증권 스펙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자 주신 분께서는 상당히 제일 그 뜨거울 때 좀 들어가셔갖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폭은 좀 상당히 있으시고 또 비중 또한 50% 정도 상당히 비중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우선은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왜 없냐면 지금 대우증권 스펙 같은 경우는 스펙이 한창 열풍을 불 때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대감으로 한번 강하게 상승한 뒤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뭐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제 시세를 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스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업들의 기업 공개라든지 M&A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50%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기다리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긴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스펙 같은 경우는 각 스펙마다 어떤 M&A 에 대한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언제냐? 지금 어떤 뭐 규제안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우선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우선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앞서서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1.8%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신청을 하신 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손실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36,4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10%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0484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진해운 일단 전망은 밝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예, 예. 향후 전망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고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말씀해 예, 예. 주시죠. 예, 그래서 우선 뭐 애널리스트 분께서 우선 시황 뭐 업황 쪽에서 말씀드렸다면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차트 쪽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진해운 같은 경우 우상향 쪽으로 우선 보고 있고 우선은 뭐 물동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호전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 같냐. 지금 뭐 3,600 한 36,45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었는데 우선은 이렇게 하락폭이 있을 때는 지지선을 맞고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내일쯤이면 한번 맞닥뜨리지 않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그 밑에 있는 지금 21선은 지지를 받으면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2차 상승의 국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뭐 한 45,000원 이상까지도 우선 1차 목표가 볼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내일 같은 경우 만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지만 우선은 20일 지지선은 우선 보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진해운에 대해서 이 원상필 연구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정윤성 대리 또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해운업계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이 업황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한번 살펴봐야 될 종목이 있는데,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현대 하이스코어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현대 하이스코어를 매수하신 가격이 19,350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 가져가야 되나?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철강 업종 그리고 또 현황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상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철강 업종 같은 경우 지금 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분기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조 7, 8천억 정도 보고 있고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도 뭐 무난한 실적을 우선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우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지속적으로는 우선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하단 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어느 정도 봤었을 경우에는 뭐 외국인들 비중이 지금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기다려 보시면 사셨던 가격대가 박스권 약간 상단 부분입니다. 근데 이쪽 부분은 우선 중국 뭐 위안화 절상 부분도 있고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뭐 MS 점유율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22,000원 이상도 우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홀딩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이쪽 부분이 어떤 부분이 또 변수가 있냐면 이제 뭐 위안화 절상 부분이 또 늦춰진다거나 그런 아니면 뭐 철강 업종 부분에 대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뭐 손절가를 제가 제시해 드린다고 하면 한 17,000원 정도 그 정도 선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충분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절가까지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좀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기준간 물론입니다. 20%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매수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지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선 차트를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이평선 같은 경우가 지금 우선 17,000원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 언저리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깨더라도 다시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뭐 비중 자체는 뭐 30% 이내선까지는 어느 정도 편입 비중을 넓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 하이스코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의학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약품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해주셨는데 57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0%입니다. 현재 주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영진약품이 77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분께서는 수익을 거두고 있고 수익도 꽤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영진약품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영진약품 지금 가격대를 봤더니 일봉상에선 나와 있지 않으시고요. 우선 주봉을 보면 아실 수가 있으실 건데 우선 보유기간 좀 상당히 되십니다. 그리고 되셔갖고 어느 정도 차트를 보시면 주봉 같은 경우도 견조하게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 뚜렷하게 지금 뭐 상승 모멘텀보다도 우선은 하락 모멘텀 쪽으로 우선 보이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처음에 사셔갖고 상승세를 보일 때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어졌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작으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 기업 내용 같은 경우 보면 이쪽이 지금 KTNG가 지금 대주주인데 그쪽과 함께 해갖고 지금 뭐 약품 쪽을 만들고 있는데 매출분을 보면 어떻게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보다도 어느 정도 그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 30% 비중하시고 20% 정도 수익 실현을 호가를 보시면서 좀 하시는 편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추후에 지켜봐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단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수익성 개선에 연결이 되고 있냐 그런 부분이 향후 지켜봐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영진약품 이분께서는 매수하신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차트를 살펴보니까 그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내려간 경우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 이 월봉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주식 거래를 상당히 잘하셨죠. 앞으로도 비중 조절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매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약품까지 살펴봤고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TCK입니다. TCK라는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1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현재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2043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TCK가 현재 주가가 13,900원. 이분 역시 수익이 꽤 있으신 편이고요. 현재 차트를 살펴보니까 완만하게 좀 잘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께서 가지고 계신 TCK 어떤 종목이며 향후 전망이 어떤지 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TCK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상승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강하게 상승 흐름을 줬다가 지금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 우선 얘기가 나오면서 가치금 이게 동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특히나 지금 종목 그 기관 쪽에서 좀 강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특히나 지금 봤었을 경우에는 6월 15일부터 해서 급격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기관들의 수급에 따라가는 그런 매매 전략 한번 펼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1,000선에서 무슨 수익은 내고 있으시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확장 국면입니다. 그래서 뭐 5일선하고 21선, 뭐 61선 다 정비열되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금 뭐 비중 자체가 지금 20% 정도시면 뭐 분할 매도라고 하시기보다도 5일선 위에 있을 때는 우선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기관들 같은 경우 수급 차트를 잘 보시면서 직접 갖고 가시고 이런 경우는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 우선은 첫 번째는 전고점까지도 우선 한번 보시고 흔들리는 모습 보이시다가 만약에 5일선 밑으로 빠진다 그때쯤 뭐 비중을 뭐 10% 그런 식으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CK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과 현재 가격대가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시점이 언젠가에 따라서 향후 전략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매수 시점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21,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4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21,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낙폭을 좀 키우고 있죠. 2.3%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최근 들어서 좀 급등했다가 다시 예. 좀 무너졌거든요. 예.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최근에 같은 경우는 뭐 LCD 업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 흐름이 있다가 좀 최근에는 뭐 아무래도 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투자를 하시다가 자기가 샀던 그 가격대에 왔었을 때 참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오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으신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우선은 차트상에 왔었을 경우에는 우선은 61선과 21선을 받쳐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수렴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상승 구간에서 제일 하단선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파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 비중이 뭐 40%시지만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2분기에는 925억 원. 특히 하반기에 지나갈수록 더 뭐 1,000억 원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수익 실현은 보유를 하시고 우선 지속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우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2만 원대 후반, 뭐 29,000원까지도 우선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중국 원양자원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매수를 해도 될까? 뭐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어제 급락을 했고 오늘 역시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블록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예. 블록들이 실패했다라는 예. 소문이 좀 들려오면서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예. 계시는데 예. 근데 수급 상황이 약간 꼬인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매수를 해도 될지 예. 또 향후 전망이 어떤지에 예. 대한 말씀 부탁드리죠. 지금 현재 뭐 매수를 하신 분이 아니시라 지금 뭐 이제 매수를 네. 하시려고 지금 대기 중이신 분이시면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우선은 한 번쯤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뭐 환상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수급이 꼬였고 지금 차트가 우선 보시면 누구 하나 봐더라도 좀 무서운 구간입니다. 근데 차라리 이럴 때는 매수 시점으로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부분에서 수익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급락했던 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럴 경우에는 우선은 3번 정도 나눠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선 3분의 1은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쪽에서 지지선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2번 정도 더 나눠서 또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우선 뭐 9,300원까지 갔던 종목이지만 향후 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한다고 하고 중국 쪽에서 이제 뭐 위안화 절상 부분도 있고 한다고 하면 지금 뭐 10,000원 이상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하나투어에 대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807님께서 남겨주셨는데 6월 8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남겨주셨고요. 46,6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40%입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고 하는데 하나투어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좀 조정을 받기도 했고 좀 알쏭달쏭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하나투어에 대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항공주들이 움직이면서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2차적인 그런 산업군이었었는데요. 지금 매수 가격은 적정하실 때 우선 매수를 하셨고 지금 비중은 40% 정도시면 우선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전에 한 번은 30% 이내까지는, 그러니까 10% 정도만 수익 실현 우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우선 매출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좋아질 수는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21선하고 어느 정도 갭이 벌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선은, 어느 정도 이격을 좀 좁히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52,000원까지 우선은 좀 수렴을 했다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 한 번쯤 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최고치를 경신을 한다, 뭐 그런 쪽으로 뭐 가정을 했었을 경우에는 65,000원까지 우선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 10% 우선 줄이시고 그 목표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 정도 줄였다가 좀 조정이 있은 이후에 그만큼 예. 다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약간 이제 고급 스킬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을 때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20% 정도 수익 실현 하시고 네. 21선에 만약에 닿을 경우 그럴 경우에 다시금 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잘 판단하시고 시장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투어까지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대형주를 들고 오셨는데 현대차네요. 현대차가 좀 조정을 받다가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예, 예. 하고요. 어떤 종목인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설명 좀 예. 부탁드리죠. 예, 제가 뭐 보통은 또 코스닥 종목 많이들 또 추천드렸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라는 그런 주도주로서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주도주들을 개인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제 20% 30% 정도는 편입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M&A 이슈가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하락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1선에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선 편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좀 우선 보실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성장 스토리를 동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가주라고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같은 때는 매출 부분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뭐 매수 타이밍을 우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반떼, 글랜저 그런 신차 효과와 그 다음에 기아차 이제 지분법 이익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한 브라질, 러시아 쪽에서 이제 해외 쪽에서도 판매가 다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가는 지금 13만 5,500원 선인데 이쪽 선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8만 8천원, 그 다음 손절가는 12만 3천원으로서 지금 61선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대형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신차 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현대차까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동양정금증권 목동지점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0.4% 내리면서 현재 1677선에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0.4% 내리면서 485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장 마감 사항과 함께 주요 경제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